자, 이 상황에서 아까 얘기했던 아이스 백인 여성 사망 사건 기사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지난 7일 오전 러네이 니콜 굿이라고 하는 세 자녀를 둔 어머니이자 시인이면서 미국 시민권자인 백인 여성이 이민 세관 단속국 아이스의 단속에 항의를 하던 중에 자신의 이제 차량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차량으로 그냥 벗어나려고 하는 과정 중에서 이 아이스 요원이 세 발의 총격을 가해서 현장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상황을 그 주변에 있던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동영상으로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왜 기록을 하고 있었냐면 자, 그 트럼프가 아이스 요원들 동원해가지고 벌이고 있는 일들, 주방위군 투입해가지고 벌이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거짓말을 자꾸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주방위군이나 아이스가 단속을 심하게 하는 곳에 주지사나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놓고 주민들한테 여러분 그 현장을 동영상으로 기록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몇 달 전부터. 왜냐하면 안 그러면 뉴스에도 잘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기록밖에 없다. 그리고 그걸 계속 SNS에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찍고 있었고 그걸 SNS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이제 정부 측 주장을 들어보면 단속을 하려고 하는데 후진을 해갖고 단속하는 대원을 쳤다. 예, 요원을 민해를 가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한 그래서 거다. 그 요원이라고 하는 놈이 다쳤다고 해갖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하루 만에 퇴원을 했어요. 근데 실제 내용을 보면 쉽게 말해서 길을 막아놓고 음주 단속하듯이 길을 막아놓고 아이스 요원들이 검문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차량을 진출을 못 시키기 때문에 중간에 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 상황에서 차를 빼달라고 한 거야. 그래서 그 요구를 듣고 차를 밖으로 빼려고 하던 과정 중인데 저 차를 밖으로 빼려고 차선을 바꾸는 그 과정 중에 옆에서 운전석에다 대고 총을 땅땅땅 세 발을 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머리에다가 조준 사격을 한 거예요. 과연 이게 범죄자 체포도 아니고 마약범 체포도 아니고 대단하죠.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뭐 진짜. 그 여성이 무기를 확실하게 소지를 했다든가 아니면 단속반을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위협한 거 없이 이러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저는 아무리 경찰 국가라고 하지만 이해를 할 수 없는 이따위 짓을 한 거야. 심지어 여성은 백인이었고 물론 흑백 갈등을 조장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백인이었다는 게 백인이었고 시민권자라는 거지. 백인이었다는 사실이 사실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아이스 애들이 단속할 때 주로 라틴계,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히스패닉이나 중동계 이런 사람들 주로 우선 잡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백인이셨다고. 그리고 아무런 저항을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차 타고 가려고 그랬어. 그곳을 떠나려고 하는데 가는 사람을 쫓아가서 총을 쏴서 버렸다. 아니 그게 차를 앞에서 막고 있으니까 차를 빼서 앞으로 대겠다라고 얘기한 건데 그걸 갖다가 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단속 내지는 뭐 관련된 질문이나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돌발적인 액션을 때렸다는 거지. 문제는 이 화면이 공개되기 전에 트럼프가 SNS에 올린 거래요. 잘했다 그랬어요. 그런 단속해야 돼요.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또 하나의 조지 플로이드 사태라고 하는데 조지 플로이드 사태는 조지 플로이드가 흑인이었기 때문에 구타를 당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미국 국민들이 한꺼번에 다 들고 일어나는 거겠지만 이분은 백인 여성이었고 시인이었기 때문에 이분의 이와 같은 사고는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을 불러낼 가능성이 높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이었던 마가 세력들도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지지를 못할 거라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아마 정치적으로 중간선거를 앞두고 엄청난 파동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주로 이 아이스 대원들이 이렇게 심하게 단속을 하는 지역들이 거의 대부분 민주당 우세 지역이죠. 네, 민주당 우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이스 요원들을 원래는 아이스 요원들이 단속을 그전에도 존재하던 네. 사람들이었는데 이 정도로 단속을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본인이 불법 이민자 단속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른 정부 공무원들은 다 줄이고 거기는 예산도 다 깎으면서 유독 아이스에 대해서는 인원도 확충. 그래서 퇴직한 아이스 요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얘네들한테는 야, 니들한테는 우리가 수당도 엄청나게 줄게. 그 연봉도 엄청 세게 주고 수당도 많이 줄 테니까 무조건 들어와서 아이스 직원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네. 약간 용병이나 조금 뭔가 소양이 좀 부족한 새끼. 심지어는 히틀러를 추앙하는 SS 추앙자들까지도 이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인종 혐오나 이런 차별이 심한 애들이 일부러 여기를 자원해가지고 더 심하게 단속을 한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 그럼 뭐 생각해보세요. 나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아이스 직원 모집하는데 엄청 대우도 좋고 막 이러면은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야 돈 벌어야지 하면은 이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절대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난 특별히 생각은 없었지만 또는 나 트럼프 대통령 추격을 한대? 그러면 잘 됐다. 이 기회에 나 직장도 얻고 내가 싫어하는 이민자도 때려잡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청년들. 단속을 하러 가는 장소가 일상적인 거리나 이런 데가 아니고요. 쇼핑몰, 학교, 심지어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그렇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사람들이 모이고 아이들 데리러 예를 들어 학부모들이 올 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이런 데를 급습해갖고 무작위로 그냥 일단 다 잡아놓고 신분증 검사하면서 체포해갖고 거기서 실적을 올리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실상 공포심을 일반 생활에서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나가질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죽하면 지금 호루라기 운동이라 그래갖고 지금 이민 단속자들이나 단속을 당할 위협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호루라기를 들고 다니다가 아이스 요원한테 적발이 되거나 이걸 하게 되면 호루라기를 막 불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의 위치를 알린다는 거예요. 최소한 자기가 체포되는 과정이 합법적일 수 있고 폭력적일 수 있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체포당할 때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장소에서 체포를 당하는 게 낫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아이스가 체포를 예를 들어서 했다. 그러면은 가족들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절차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안 와. 연락 두절됐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아이스에 잡혀갔나부터 걱정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스에 연락을 하려고 해도 그걸 알려주지 않는 상황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네, 거예요. 정당한 법적 조력도 받을 수 없게, 변호사 조력도 받을 수 없게 지금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잡혀가는 걸 어딘가는 알려야 되는 상황이고 어딘가는 기록을 해놔야 되는 상황이니까 실시간으로 그걸 사람들한테 무조건 아이스가 단속하는 현장이 보이면 다 찍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자, 아무튼 미국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어떤 선도국, 인권의 선도국, 이거 이제 다 사라졌고요. 이 정도 가면 옛날 육태인 탄압하던 이 독일하고 뭐가 게스타포. 다르냐. 이게 어차피 이제 그쪽 게르만 쪽 계열이긴 하죠. 트럼프가 이미. 근데 독일계죠. 독일계이긴 한데, 이게 미국이 지금 제2의 히틀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